내 이름은 야마모토 아타루. 나이는 25. 도쿄 시내에 있는 광고 대행업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영업사원이다. 우리 회사는 지역 밀착형의 직원 수도 30명 정도인 작은 회사이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사원들끼리의 거리도 가깝고 운동부 선후배 같은 분위기의 회사이다. 자, 이번 주도 목표 달성 성공! 다들 고마워. 또 해냈습니다, 부장님.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고생도 지하할 겸 다 같이 한잔 하러 가자고. 술값은 내가 쏜다. 부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내 걱정해주는 거야? 부하 직원들이 열심히 했는데 부장이 이 정도 보답은 해야지. 역시 부장님. 또 회식이야. 오늘 업무는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고 다 같이 나가지. 부장님이 특별히 마련하신 자리니까 신입들은 반드시 참석하도록 해. 나는 일도 마음에 들고 이 회사에도 큰 불만은 없었다. 하지만 회식은 정말이지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 정도로 고통이 아닐 수 없었다. 자, 모두들 정말 수고 많고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알지? 오늘은 계급장 떼고 편하게 허심탄회하게 마시고 얘기하고 그렇게 서로 더 가까워지는 자리로 만들자고. 응? 네, 역시 우리 부장님이셔. 자, 그럼 다들 잔 들고 건배! 건배! 신입들은 선배들보다 더 많이 마셔야 돼. 알았어? 영업사원들한테는 이 술자리가 진짜 중요한 초강력 무기가 된다는 사실 명심하고. 지금이 어느 땐데 구닥다리 같은 소리. 야, 타루, 너 왜 술 안 마시고 그러고 있어? 네. 신입들이 선배들보다 많이 마셔야 술자리 분위기가 살지. 그러고 있으면 무슨 재미야? 음료수만 마시고 뭐 하자는 거야? 죄송해요. 제가 술이 좀 약해서. 술이 약해? 그래서 그게 뭐? 술이 세고 약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여기 오면 무조건 마셔야 되는 거야. 알았어? 네. 나 때는 소주 10병씩 비운 적도 있어. 그땐 전투적으로 마셨지. 근데 요즘 애들은 근성이 약해서 그런지 당최 술에 대해 진심이 없어. 자, 타루, 술잔 들고. 네? 자, 원샷! 원샷! 또 시작이네. 그렇지, 그 정도는 마셔야지. 여기요. 같은 걸로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매주마다 열리는 회식은 항상 이런 식이었다. 술을 마시면 몸도 힘들고 이런 쌍팔년도식에 마시고 죽자 분위기가 체질에 맞지 않는 나는 점점 회식 자리에 빠지는 날이 많아졌다. 하지만 내가 계속 빠져나가는 게 거슬렸는지 찍힌 건지 어느 날부터인가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선배들의 갑질이 시작됐다. 야, 야마모토, 너 잠깐 이리 와봐. 네, 부르셨어요? 이 클라이언트 안건은 너한테 맡길 테니까 어디 한번 잘해봐. 네? 그건 선배님이 담당하시던 안건이잖아요. 넌 상사가 하는 말에 토다는 버릇을 어디서 배웠어? 전 그런 게 아니라 나 때는 이 정도는 장난이야. 지금보다 몇 배나 더 일거리가 많이 쌓여서 잠도 안 자고 미친 듯이 일만 했어. 하여간 요즘 젊은 애들은 빠져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가서 일 봐. 야, 야마모토! 이번엔 또 뭐야? 잠깐 이쪽으로 와봐. 부탁할 게 있어.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번 주말에 중요한 클라이언트하고 프레젠테이션 회의가 있거든? 네. 그래서 말인데 이 데이터들 잘 좀 정리해서 프레젠테이션 자료 좀 만들어서 가지고 와. 선배님, 죄송한데 이번 주말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안건들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너 나한테 반항이냐?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너 말이야, 신입 시절에는 선배들 2배로 일하는 게 기본이야. 그렇게 해도 선배들 발 뒤꿈치를 따라올까 말까야.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다 너 위해서 하는 소리라고. 이 인간들보다는 몇 배다 내가 더 나을 텐데. 죄송합니다. 야, 니들 아침부터 왜 그렇게 큰 소리가 들려? 부장님, 나오셨습니까? 큰 소리 낸 게 아니라 야마모토가 일이 많네 어쩌네 약해 빠진 소리를 해서 살짝 교육 중이었습니다. 이 자식 요새 입만 열면 요 핑계 저 핑계 빠져나갈 공리만 해서 제가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그랬어? 야마모토, 너 아직 신입이니까 선배들 얘기 잘 새겨듣고 열심히 해. 알았어? 사람은 말이야, 자기가 흘린 땀만큼 성장하는 거야. 지금 자네는 아직 부족한 게 많아. 어째 얘기가 길어질 듯. 우선 자네는 말이지. 부장님, 죄송합니다. 클라이언트하고 회의가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야, 야마모토! 아직 얘기 안 끝났는데 어디가? 회식 자리에 빠진 후로 이런 식으로 일감 몰아주기 고문을 당하게 되었고 매일 밤늦게까지 잔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타루! 오늘도 선배들이 일감 몰아줬냐? 너 요새 왜 그렇게 재수가 없냐? 그때 입사 동기인 유타와 다케시가 내 자리로 왔다. 진짜 재수가 더럽게 없지. 내가
선배들 운동부 스타일로 술 마시는 거 보조 맞추다가 간에 구멍 나게 생겼어. 나도 마찬가지야. 언제 그만둘래? 누가 먼저 나갈래? 우리들 테마 토크잖아. 나도 우리 회사 상명하복 분위기가 정말 체질에 안 맞아. 이대로 가다가는 광고에 광자만 들어도 경기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이다. 당장 눈앞에 일 걱정이나 해. 어떻게 끝은 보여? 전혀. 오늘 업무량은 딱 철야 근무각이다. 재수없는 나는 그냥 무시하고 얼른들 집에나 가셔. 뭐래니? 지금 이 서류가 철화한다고 끝이 날 것 같냐? 글쎄다. 하도 불쌍해서 도와준다 임마. 진짜? 근데 니들도 바쁠 텐데 미안해서. 누구만 하겠냐? 요즘 그 인간들한테 너 완전히 찍혔어. 너만 타깃으로 매일 한 번씩 뒤집어 놓잖아. 그리고 사실 네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 뻔히 보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도 미안한 건 마찬가지고. 동기 좋다는 게 뭐야. 힘들 땐 돕는 맛도 있어야지. 이 자식들 고맙다. 내가 언젠가 몇 배로 갚을게. 고맙다. 됐다니까.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냐? 일단 이쪽 서류들부터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셋이서 나눠서 하면 얼마 안 걸려. 그래, 그럼 그거 3등분해서 시작하자. 이 타이밍에 진짜 미안한데. 뭔데? 말해. 실은 여기 이만큼 더 있어. 야, 너 대체 안건을 몇 개나 떠하는 거야? 돌겠네. 이거 다 그 인간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 미안하다. 할 말이 없다. 어쨌든 우리 셋은 업무를 마치고 간신히 막차를 타고 귀갓길에 올랐다. 두 사람 덕분에 다행히 철야 근무 신세는 면하게 됐다. 역시 사람에겐 친구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작은 평화마저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듯 다음날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 다들 잠시 이리 모여봐.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어제 클라이언트한테서 클레임이 들어왔다. 네? 클레임이요? 이 안건 누구 담당이었지? 솔직하게 본인 입으로 말해. 그건 아타루가 맡았던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저 안건 맡은 적 없는데요? 너 벌써 까먹었어? 내가 저거 너한테 부탁한다고 저번에 그랬잖아. 맡아달라고 말만 한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지시는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너 너냐? 벌써 이게 몇 번째야? 정신 안 차릴래 진짜? 이게 어떤 안건인지 알아? 우리 회사가 제일 공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안건이야. 너 이 사태 어떻게 할 거야? 응? 아니 이건 제가 담당한 안건이 아니라. 너 그렇게 적당히 변명하고 둘러대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는 줄 알아? 변명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너는 회식 때도 맨날 핑계대로 빠지고 동료들하고 잘 지낼 생각 자체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삐딱선 타고 회사 얼굴에 먹칠하니까 좋냐?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억지십니다. 너처럼 회사 이익에 도움 안 되는 사원은 필요 없어. 넌 오늘부로 해고야. 부장님 잠시만요. 지금 화가 많이 나신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당장 해고라뇨. 그건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네, 야마모토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못해? 같은 신입이라고 편드는거냐? 니들 단체로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뭐야? 부장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니들 신상을 위해서 좋아. 그래도 이건 알겠습니다. 제가 이 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아타루, 그래도 막판에 용단을 내리네. 부장님, 클레임 처리에 불필요한 사원 정리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고생까지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하고 그날로 바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야, 아타루! 유타, 다케시! 뭘 따라 나오기까지 해. 너 정말 회사 그만둘 거야? 이 회사 이제 생각만 해도 지겹다. 윗사람 비유 맞추면서 일하는 거 도저히 체질에 안 맞아서 못 해먹겠다. 앞으로 어쩌려고? 생계대책도 안 세우고 무슨 계획은 있어? 응, 계획 있지. 계획? 뭔데? 차차 보면 알게 될 거야. 알았어. 아까 거기서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우리도 그 인간들하고 별다를 바 없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니들은 회사 그만둘 생각 없어? 생각이야 굴뚝같지. 몇 명 되지도 않는 동기를 이렇게 내보내고 먹고 살자고 그 인간들 눈치 보고 급실거리고 살아야 되는데 왜 사냐 진짜.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아까 그 자리에서 한바탕 하고 나도 차라리 잘렸으면 싶더라. 어디서 오라고 하는 데나 있으면 모를까 그런 객기를 어떻게 부리냐. 나 죽었어 하고 당분간 납작하게 엎드려서 지내는 수밖에 더 있겠냐. 좋아, 너희들 심정 알 것 같다. 내 계획이 성공하면 반드시 구출하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 살아만 있어다오. 구출이라니? 좀만 기다려. 멋진 쇼를 준비할 테니까 니들한테 진 빚도 갚아야지. 그리고 니들 같은 동기를 여기 그냥 둘 수는 없다. 아타루,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먼저 간다.
니들도 들어가봐. 괜히 한 소리 듣기 전에. 조만간 밥이라도 먹자. 퇴사한 지 2주가 지난 시점에서 드디어 계획대로 준비가 다 끝났다. 실례합니다. 야마시타 부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부장님 찾아오셨어요? 실례지만 성함이... 네, 저는 이 회사의 클라이언트이기도 한 주식회사 모니로봇 사장 모리타라고 합니다. 모니로봇 사장님이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 직접 와주시고 항상 저희 회사를 이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분할 회사에 찾아온 사람은 우리 회사의 최대 고객인 모니로봇의 사장이었다. 야마시타 부장님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리타 사장님, 여기까지 걸음을 해주시다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야마모토 아타루 씨를 해고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그게 무슨 문제라도...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무리한 부탁인진 모르겠지만 아타루 씨를 복직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유가 뭔지... 아타루 씨는 우리 회사 안건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일해줬고 고객 입장에서 정말 만족도가 높았어요. 회사 매출이 상승되는데 큰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아타루 대신에 우에모토가 모니로봇 안건을 성심성의껏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은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직접 온 이유인데 에? 연락도 늦고 결과물도 전혀 성의가 안 보이고 전체적으로 엉망이다 이겁니다. 결정적으로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럴 리가... 솔직히 어느 시점부터는 아타루 씨의 수완에 기대던 부분도 적지 않았었는데 만약 아타루 씨가 복직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 회사랑 거래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러 온 겁니다. 아니, 그러지 마시고 지금 담당자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바로 담당자를 바꿔드리겠습니다. 거래 중지라뇨. 그건 안 됩니다. 저도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니로봇와의 계약은 저희 회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사과할 사람은 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실은 얼마 전에 아타루 씨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사들한테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고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 그건 한쪽 입장만 들으시면 안 되고 그 친구한테 문제가 있어서 회사 위계질서라는 것도 있고 해서 적절한 교육을 한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유능한 사원을 문제 있는 사원 취급하는 게 옳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타루 씨의 복직이 힘들다면 저도 이 회사와의 계약을 파기할 겁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 날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부장과 선배들이 심각한 얼굴로 집으로 찾아왔다. 야마모토, 지난번 일은 미안하게 됐어. 내가 그동안 자네가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미처 몰랐어. 내 사과를 받아줘.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야. 정말 미안해. 부탁이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사과하는데 모른 척하지 말아줘. 나도 이하동문이야. 부탁해 제발. 며칠 전만 해도 사람을 쥐잡듯이 몰아붙이던 인간들이 갑자기 딴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돌변한 태도라니. 하마터면 미친 사람처럼 큰 소리로 웃을 뻔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쉽게 사과를 받아들일 만큼 난 그리 너그럽지가 못하다. 지금까지 쌓였던 묵은 감정들을 이 기회에 한꺼번에 한풀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그 정도 말 몇 마디로 때울 생각이었어요? 사람을 노예 부리듯이 하다가 헌신짝처럼 버리고 아쉬우니까 다시 오라고? 부장이란 사람이 이렇게 무능한 부하들 말만 들으니까 유능한 사람들은 중간에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한심한 인간들아! 나 아직 분 다 안 풀렸어요. 오늘 당신들 온다고 했더니 나 말고도 당신들한테 꼭 할 말이 있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 니들이 왜 여기 있어? 부장님께 드릴 게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받으시죠. 사표? 니들 이러다 후회해. 그리고 중요한 건도 맡고 있으면서 이러는 건 무책임하지. 대체 뭐가 그렇게들 불만인 건데?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도 없죠. 크게는 부하 직원 알기를 머슴 보듯 하고 신입이라는 이유로 개무시하고 상전 노릇이나 하면서 불공정을 일삼고 업무 분담만 해도 방금 중요한 건을 맡겼다고 했는데 뭐 잘못되면 자기들 빠져나갈 구멍부터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쪽에 다 떠넘기고. 내 실수는 곧 부하의 실수, 부하의 공로는 곧 나의 공로. 그런 상사를 따를 부하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보다 내 동기가 부당하게 해고됐는데 그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그동안 신세 많았습니다. 잠깐! 니들 이렇게 회사 그만두고 당장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래? 걱정도 해주시고 감사한데 저희는 아타루가 새로 만든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잘 먹고 잘 살 테니 걱정 마세요. 뭐? 네가 회사를? 부당한 대우받으면서 참고 다니느니 내가 나서서 저절로 일하고 싶어지는 회사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광고 일이 싫어서 나온 건 아니니까. 니들 젊은 패기로 이러는 건 알겠는데 경험이 부족한데 모여서 으쌰으쌰 한다고 회사가 저절로 굴러가는 게 아니야. 실패하기 딱 좋아. 잘 생각해. 그래. 부장님 말씀처럼 우리 회사가 경험은 살려서 실적이 계속 올라가는데 그만두면 니들도 손해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무슨 뜻이야? 사실 며칠 전에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주시겠다는 분을 만나고 왔거든요. 뭐? 대기업인 모니로보가 우리 회사랑 계약을 한다면 당연히 그쪽 회사랑 재계약은 없겠죠. 그쪽 회사가 도산하는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회사를 차렸다는 걸 알고 다른 고객들도 사업 구성안을 듣고 싶다는 문의가 벌써부터 들어오고 있거든요. 말도 안 돼. 야, 서로 얘기 다 끝난 것 같은데 어서들 돌아가시죠. 그럼 재취업 열심히 하시고요. 이제 볼 일 없겠죠? 이것들이 건방지게 니들이야말로 며칠 못 버티고 길거리로 나앉을 테니까 두고 봐. 나중에 울면서 찾아와도 그땐 국물도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말하고는 부장 일행들은 도망치듯 나갔다. 부장을 따라왔던 선배들은 이제 죽을 일만 남았구나. 뭐 그런 얼굴로 꽁무니를 빼는데 오래간만에 큰 웃음 받았네. 작전 대성공! 오늘 자축하는 의미에서 초밥이라도 먹자. 축배를 들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미안하네. 야, 우리도 술이라면 진절머리가 난다. 그리하여 이 사건은 훈훈하게 마무리되었다. 예상대로 부장이 이끌던 전 회사는 실적이 악화되면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도산했다. 능력도 실력도 없는 문해 선배들은 받아주는 곳이 없어 재취업도 못하고 빌빌거리고 있었다. 당연한 결과지만 그게 정당한 대가인 거지. 그리고 문해 선배들이 같은 회사에 일했던 다 같은 동료잖아. 우리도 동료잖아. 나도 일 시켜줘. 잡일이라도 좋으니까 일만 시켜줘. 하면서 날마다 회사 앞으로 찾아와서 소란을 피워대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경찰을 불렀다. 그동안 저지른 잘못에 비하면 이 정도 대접도 양반이지. 사람이 일해서 죄짓고 살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유타, 다케시와 함께 회사를 제대로 키워보자고 열심히 분투 중이다. 뜻이 맞는 사람들과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의욕도 올라가고 더없이 힘이 난다. 솔직히 아타루 작전이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은 몰랐어. 나도 그래. 일 잘하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사실 회사를 세우는 일은 모니로보 사장님이 먼저 제안해 주신 거였어.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것 같다고 했더니 실력이 아깝다. 차라리 독립을 해라. 그러면서 좋은 분한테 실력을 인정받아서 진짜 다행이다. 우리도 아타루 사장님의 지도 편달하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노 강제 회식, 노 잔업, 화이트 앤드 클린을 기업 이념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여러분, 오! 자, 사장 야마모토 아타루의 대역전 스토리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엄마 술집 나가는 거 맞지? 오늘 번화가에 술을 마시러 갔었는데 어떤 술집 앞에서 엄마랑 닮은 여자가 호객행위하는 거 봤어. 그 여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다 봤다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도 봤고. 그랬더니 내가 본 사람이 엄마가 맞았다고. 아니야, 그럴 리가. 네가 뭘 잘못 알았겠지. 잘못 알다니. 다 확인하고 왔는데. 술집 앞에 프로필 사진까지 다 걸려있는데 어디 변명이라도 해봐. 그래, 술집에서 일하는 거 맞아. 사실이야. 사무실에서 일하는 걸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돼서 시작했어. 말도 안 돼. 박사님. 그래. 루케 오늘도 기분 좋아 보인다? 전 언제나 활기찹니다. 근데 박사님은 힘이 없어 보이는데요? 무슨 고민 있으세요? 아님 사건, 트러블, 사고, 그런 흥미진진한 일이라도? 야, 사건, 사고가 넌 흥미진진한 일이냐? 하여간에 모니 스토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혹시 어디 고장난 거 아니니? 박사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진짜 무슨 일 있었어요? 그런 거 아니야. 어제 과음해서 그래. 어제 엄마하고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었거든. 둘이서요? 응, 둘이서. 박사님 형제관계가 어떻게 되시더라? 이란성 쌍둥이 여동생 하나 있어. 여동생하고는 같이 외식 안 하셨어요? 안 해 그런 거. 안 보고 산지 몇 년 됐어.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 다쳐. 뭐 좋은 얘기라고 물어볼게. 괜히 물어봤네요. 아니야. 혹시 루키한테 형제가 생긴다고 가정한다면 알아둘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혹시 알아? 도움이 될지. 아는 것이 힘이다. 나에게는 이란성 쌍둥이 여동생이 있다. 이름은 리카. 이란성이라 서로 얼굴은 전혀 닮지 않았다. 우리가 아직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셨고 엄마는 혼자서 우리 둘을 키우기 위해 사무직으로 일하면서 때로는 늦은 시간까지 잔업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 엄마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한편 리카는 엄마에게 자주 반항하고 대들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전교 1, 2등을 다툴 정도로 성적이 우수했던 나는 당연히 대학에 가고 싶다는 생각에 간절했지만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너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나야 너무 좋지. 3학년이 되고 나서도 새로운 친구도 많이 사귀고 성적도 잘 나오고 아무 문제 없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남친? 마음에 드는 애는 있고? 아니 아직은. 리카처럼 환승연애를 밥 먹듯이 하면 하등 고민할 일이 없을 텐데 난 그게 잘 안 돼. 리카는 그것도 재주라면 재주지. 내 말이 우리 쌍둥이 맞아? 꼭 세상 남자 눈에 걔만 보이는 것 같아. 그 능력이면 어디 가도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인생 모르는 거야. 어려서 인기 많던 애들이 막상 어른 되고 나서는 별 주목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해. 오, 그런 날이 오면 참 좋겠다. 엄마가 궁금한 건 너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진로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봤니? 응, 다 생각해놨지. 큰 회사에 취직해서 돈을 마구마구 벌어서 떼부자 한번 돼볼까 해. 엄마는 네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엄마 넘겨짓기도 잘해. 대학은 무슨... 거짓말하는 거 다 티나. 말까지 더듬으면서 아니라고 잡아댈 거 없어. 흥분하지 말고. 네가 학교에서 천재 소리 들을 정도로 공부 잘하는 거 엄마도 알아. 너 대학 포기하는 거 엄마도 아까워. 가고 싶은 대학 있으면 꼭 도전했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돈 걱정은 하지 마. 뜻이 있다면 길이 있다고. 요샌 복지제도도 많고 엄마도 그렇게 능력 없지 않아. 월급도 오를 거고 닥치면 다 헤쳐나가게 되어 있어. 진짜? 그럼 나 정말 대학... 나 취직하면 엄마한테 다 갚을게. 누가 그런 거 신경 쓰래? 엄마도 참 그런 얘기는 더 빨리 해줄 것이지. 리카, 나도 대학 갈래. 캠퍼스 낭만 너무 로맨틱하잖아. 넌 어차피 대학 가봐야 놀기밖에 더해? 지금도 공부하는 꼴은 본 적이 없는데? 대학은 낭만 찾는 곳이 아니라 학문을 하는 곳이거든? 잘난 척은. 그래서 뭐? 누가 알아? 나도 대학 가면 공부가 하고 싶어질지? 공부를 해야 가지. 그래도 언니만 대학 가는 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나 대학 안 보내줄 거면 언니도 절대 못 가. 내가 목숨 걸고 막을 거야. 어떻게 할 건데? 시험 공부 못하게 음악을 벽이 무너질 정도로 크게 틀어놓을 거다. 왜? 야, 같이 방 쓰면서 그건 아니지. 공부는 밖에서 하면 돼. 세상 끝까지 따라가서 음악 지옥을 만들 거다. 야, 너 음악 말고 다른 무기는 없냐? 그만해. 둘 다 가고 싶은 대학 가면 될 걸 가지고. 그렇지만 걱정 말라니까. 돈 문제는 엄마가 다 생각이 있어. 엄마 땡큐. 그렇게 해서 우리 둘 다 대학 진학을 진로로 정하게 됐다. 대학 진학이라고 해도 리카는 시험을 치지 않고 추천 입학으로 일찌감치 학교가 정해졌다. 나는 국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상위 레벨의 대학을 목표로 열공! 가능하다면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게 수석 합격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 날 떨리는 마음으로 합격자 게시판을 올려다본 순간 내 수험번호 발견! 그동안 꿈꿔왔던 대학생이 되었다. 하지만 수석 합격이랑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점이 내내 아쉽고 걱정도 됐지만 엄마는 진심으로 기뻐하셨다. 셋이서 대학 합격 파티도 하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정말 기분 좋은 날이었다.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고등학교 때보다 공부할 것도 많고 바쁘게 보냈다. 나는 원하던 생활이었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러운 생활이었지만 늦게 끝나는 수업도 많고 공부하다 보면 집에 늦게 들어가는 날도 많았는데 엄마랑 시간 맞춰서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중간에 맛있는 것도 먹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즐거움이었다. 리카도 늦게 들어오는 건 물론이고 아예 안 들어오고 외박하는 날도 많았다. 리카가 말하던 캠퍼스 낭만을 아주 독하게 즐기고 있는 듯? 그런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오늘따라 엄마가 유난히 늦네. 엄마 왔다.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미안. 오늘 진짜 피곤하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녁은 내가 할게. 장도 다 봐놨어. 어머나, 정말? 그럼 어디 우리 딸 솜씨 좀 볼까? 응, 오늘의 메뉴는 햄버거 스테이크가 되겠습니다. 소스는 핫소스, 매운맛으로 준비해드리죠. 와, 벌써부터 침이 고인다. 엄마 집에 왔어? 리카, 이제 오니? 막 저녁 먹으려던 참인데 너도 같이 먹을래? 저녁? 지금 밥이 목으로 넘어가? 왜 히스테리야? 또 차였어? 차이다니, 내가 너야?
엄마, 이거 설명 좀 해줘. 이건 엄마 술집 나가는 거 맞지? 오늘 번화가에 술을 마시러 갔었는데 어떤 술집 앞에서 엄마랑 닮은 여자가 호객행위하는 거 봤어. 그 여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다 봤다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도 봤고. 그랬더니 내가 본 사람이 엄마가 맞았다고. 아니야, 그럴 리가. 네가 뭘 잘못 알았겠지. 잘못 알다니. 다 확인하고 왔는데. 술집 앞에 프로필 사진까지 다 걸려 있는데 어디 변명이라도 해봐. 그래. 술집에서 일하는 거 맞아. 사실이야. 사무실에서 일하는 걸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돼서 시작했어. 말도 안 돼. 이상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술집에 나간다고 다 퇴폐적인 건 아니야. 의외로 재미있는 일이 더 많아. 술집 주인이 워낙 좋은 분이라서 일하는 시간도 잘 조정해주고 뭐 가끔씩 진상 손님도 있긴 하지만 친구도 많이 사귀었고 단골 손님들하고 같이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 것도 재밌어. 진짜 그래? 그런데 일하는 곳이 술집은 술집이니까 막상 말하려니까 니들한테는 입이 안 떨어져서 그동안 숨겨서 미안해. 혹시 우리 대학 보내려고 거기서. 그것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야. 난 용납 못해. 엄마가 술집 나가는 거 누가 알까봐 무서워. 이제 얼굴을 들고 어떻게 밖에 나가냐고. 오늘부터 엄마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야. 리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런 말이 어딨어? 엄마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다 우리 때문이잖아. 우리 뒷바라지 때문에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는 엄마한테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은 못할 망정 뭐가 어째? 그만들 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됐는데 감추고 숨긴 엄마 잘못이야. 미안하다. 방금 리카 발언하고 엄마 일은 별개의 문제야. 너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해. 사과받고 싶은 사람은 나야. 당장 남친한테 뭐라고 해야 되냐고. 남친? 그까짓 게 뭐가 대수야.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인 줄 알아? 아무튼 나는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갈 거야. 뭐라고? 술집 나가는 엄마랑 한 집에 산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나는 무조건 나갈 거야. 넌 대체 뭐가 잘나서 그렇게 오만하니? 오만? 그게 무슨 뜻이야? 무식하긴. 오만이랑 단어도 못 들어봤냐? 내 남친은 내가 갖고 싶은 건 뭐든 다 사줘. 이 집에서는 내가 참고 포기해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난 더 좋은 데로 갈 거야. 네가 전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미안하다. 널 힘들게 해서. 엄마! 리카가 원하는 대로 뭐든 다 해주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더 행복하다면 같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 곁으로 가야지. 알았으면 됐어. 이건 아니야. 리카, 너 다시 생각해. 미안하다. 마음 아프게 해서. 만약에 너도 좋은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지면 언제든지 말해. 알았지? 엄마,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누가 나간대. 난 엄마랑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제일 행복해. 고맙다. 엄마, 고생시켜서 미안해. 이 다음에 내가 다 갚을게. 엄마 고생 안 시킬 거야. 그 동생이란 여자 진짜 너무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막대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게 말이다. 나도 그때는 화가 나서 미치는 줄 알았어. 근데 박사님 어머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너그럽고 따뜻하고. 저도 꼭 한번 뵙고 싶어요. 좋지. 원한다면 언제든지 콜. 엄마는 AI에 대해서도 편견 없거든. 그런데 박사님, 어머님이 그렇게 고생해서 뒷바라지 해주셨는데 이런 허름한 연구실에서 AI 상대로 잡담이나 하고 계시고. 야, 그게 무슨 망언이야. 너 방금 한 말은 너 자신한테도 해당되는 말이다. 너 허름하다니.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나 충분히 매우 많이 벌고 있어. 걱정 마. 네? 정말이세요?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이래봬도 완전 부자야. 그런 사람이 왜 맨날 소고기 덮밥 곱빼기로 할까 말까 고민 때리시는데요? 그거야 칼로리가 걱정되니까 그렇지. 그리고 가난근성이 다 뽑히지가 않아서 그래. 내가 루키 너를 만들어내기 전에는 편리도구 아이템, 최신식 가전제품 등등을 제조해서 얼마나 많이 팔았다고. 연매출 몇십억엔에 달하는 이익을 창출했던 사람이야 내가. 완전 대박! 그러다 돈은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쓸 만큼 있겠다. 이왕이면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걸 한번 만들어보자. 현재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오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개발 중. 발전도 성과도 티가 안 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럼 아직 통장에 돈 많이 남아있다 이 말씀? 특허 신청한 게 몇 개 있어서 꾸준히 들어오는 돈도 있고. 그렇게 돈도 많으신 분이 제 연료는 제일 싼 가솔린입니까?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가난가성 때문에 그런 거야. 어쩔 수가 없어. 에이, 화난다.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고. 내 동생 얘기 아직 다 안 끝났잖아.
그러던 동생이 어느 날 자기 결혼 상대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 그리고 집을 나갔던 동생은 반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왔다. 옆에는 바지 허리춤이 엉덩이 중간에 걸쳐 있고 머리카락을 오색 찬란한 색깔로 물들인, 대체 몇 개를 뚫은 거야? 손가락으로 꼽으면서 세봐야 될 정도로 많은 귀걸이를 한 남자를 데리고 와서 집에 오자마자 리카가 한 첫 마디는,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했어. 이 사람하고? 안녕, 저는 토모예요. 나 지금까지 계속 토모 집에 있었어. 그래. 우리 딸이 신세를 많이 졌네요. 고마워요. 신세는 무슨,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리카 어머니? 네. 결혼 얘기하려고 온 거야? 그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결혼식으로 올리기로 했는데 언제 할 건데? 3개월 뒤. 여기서부터가 본론인데 결혼식은 언니만 초대할 생각이야. 언니만 오라고. 뭐? 토모 아버지는 대기업 다니고 직책도 부장인분이거든. 시댁이 그런데 친정엄마가 술집에서 일한다는 게 알려지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그래서 가족 대표로 언니만 왔으면 좋겠어. 네, 그런 부탁을 하러 온 거죠. 쏘리. 오래간만에 갑자기 집에 와서 겨우 한다는 소리가 뭐? 너 겨우 이딴 얘기할 거면 왜 왔어? 집엔 왜 와? 그딴 결혼식엔 누가 갈 것 같아? 미안하지만 나도 안 갈 거야. 그건 좀 곤란한데. 그건 곤란하지. 뭐가? 왜? 생각해봐. 신부 하객이 아무도 없으면 그것도 창피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언니 혼자 오지 말고 친구들도 좀 데리고 같이 와라. 대체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데? 무슨 가족이 이래. 중요한 결혼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배우자 앞에서 이러기야 정말? 기껏 생각해서 와줬더니 괜히 왔어. 시간 낭비했어. 싫음 됐어. 알바 고용하면 되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그렇게 해. 헐, 돈만 더 들어가게 생겼네. 결혼식에 너라도 꼭 참석했으면 좋겠다. 엄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리카가 그러길 원하잖아. 리카 말대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결혼인데 토목은 가족한테 피해되는 일을 하면 안 되지 않겠어? 하객으로 알바생을 고용하면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너도 마음이 편치는 않겠지만 리카를 위해서 너라도 결혼식에 꼭 참석했으면 좋겠다. 엄마,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럼 얘기 다 된 거다? 부탁해. 부탁해요. 쟤 뭐야? 대체 엄마 속을 얼마나 긁어야 속이 시원한 건데. 그래도 리카가 행복해 보여서 마음이 놓인다. 좋은 일이잖아. 축하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엄마가 그렇게 마냥 잘해주니까 제가 더 제멋대로 그러잖아. 두고 봐. 혼자는 안 가. 엄마도 꼭 같이 가게 만들 거니까. 너 그러면 안 돼. 왜 안 돼? 내가 술집에 나가서 이렇게 된 거잖아. 엄마가 왜 그런 일을 하는데? 다 나하고 리카를 위해서 힘든 것도 참고 그런 엄마 마음도 모르고 결혼식에 오지 말라니. 그 동생 진짜 못 쓰겠네. 오늘 분노 1+1데이예요. 연료값 아낀 거 하나, 동생 싹수 없는 거 하나. 진짜 싹수가 없긴 하지. 그래서 진짜 박사님 혼자 결혼식에 갔어요? 어머님은요? 뭐라니? 엄마도 당연히 같이 갔지. 내가 누구야? 그땐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동생 얼굴 평생 안 보고 살 작정이었는데 근데 어떡해. 어쩌긴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줬지. 복수국 끝판왕이 뭔지 제대로 보여줬다고나 할까? 네, 바로 그거죠. 복수국 시나리오 좀 들려주세요. 시나리오는 평범하게 그냥 엄마 모시고 결혼식에 갔어. 뭐예요 그게? 복수하고 민폐하고 헷갈리시는 거 아니에요? AI 지식으론 해석 불가겠지만 신이 있더라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 나는 엄마와 같이 일하는 술집 이모들을 데리고 결혼식에 갔다. 당연히 리카는 열이 잔뜩 받아서 우리 쪽으로 따지러 왔다. 토모 씨도 리카 못지않게 화난 얼굴로 우리한테 걸어왔다. 뭐 하자는 거야? 여기 엄마가 왜 있는 건데? 그게 뭐 문제 있어? 엄마도 결혼식에 올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나는? 내가 말했잖아.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려지면 곤란하다고. 뭐가 곤란한데? 우리 엄마랑 아빠가 화내지? 이상한 짓 할 생각 말고 당장 나가. 아니면 엄마만 집에 보내던가. 빨리 좀. 엄마? 네가 그렇게 부를 자격 있어? 엄마 뭐고 다 필요 없다며 인연 끊겠다고 난리친 주제? 언니, 결혼식 깽판 치러 왔어? 여러분, 신부의 엄마는 술집에 나가면서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언니 미쳤어? 왜 이렇게 소란이니? 아빠!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시끄러워? 별일 아니야. 불청객이 결혼식에 와서 쫓아내는 중이야. 사돈어른 안녕하세요. 저는 신부 언니 되는 사람이에요. 이쪽이 저희 엄마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며느라이한테 양친 모두 돌아가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아니에요. 엄마는 살아 계세요. 건강하게. 살아있는 우리 엄마는 술집에서 일하면서 우리 자매 학비를 열심히 벌고 계세요. 술집? 아니야. 그게 아니라 미친 사람이에요. 미쳐서 헛소리를. 엄마와 저와 리카가 가족이라는 증거는 아주 많아요. 이 자리에서 바로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보실래요? 여기도. 너희 이 자식! 여자 잘못 만나면 인생 종치는 거라고 내가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했지? 아빠 미안. 이 결혼 무효야! 뻔뻔한 것 같으니라고 어디서 누굴 속여? 아버님. 뻔뻔한 것이라니 며느리한테 말이 좀 심한 거 아닌가? 아니 여기는 어떻게... 아저씨 또 누구야? 너 입 닥치지 못해? 이분은... 신랑 부친의 상사이신 아키오미 부사장님이세요. 부사장님이 여기 어떻게... 난 오늘 신부 측 하객으로 왔어. 실은 신부 어머니가 일하는 룸살롱 단골이거든. 신부 어머니한테서 쌍둥이 딸 얘기도 자주 들었었고 두 딸의 학비를 벌기 위해 술집에 나오게 됐단 얘기도 들어서 잘 알고 있었네. 나도 부사장님이 엄마 단골일 줄 누가 알았겠어? 이래서 시내 있다고 하나 봐. 자넨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도 모르나? 왜 옛날부터 직업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신 선조들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건가? 그건... 우리 회사가 사원의 인성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건 자네도 모를 리 없을 거고 자네 인성이 어떤지 오늘 정확히 알고 돌아가네. 이 사실은 회사 인사부에 알리고 자네 국가평가에 철저히 반영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 그건... 부사장님! 결혼식 망치고 시아버지 망신 주고 언니 인간이 왜 그래? 뭐? 인간이 왜 그래? 넌 양심도 없어? 얼굴 안 뜨거워? 너야말로 인간 말종이야. 점점 정말... 부사장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엄마는 손님들이 하는 얘기를 진심으로 경청해주는 사람이라고 하셨어. 그런 엄마를 너는 술집에 나가는 여자라고 하대하고 무시하고 아예 영까지 끊으려고 했어. 엄마는 우리한테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다고. 언니 말이 다 맞아. 나도 한마디 하지. 너는 인간 말종이야. 어쩌냐? 너 아무래도 결혼식 망한 것 같은데? 아, 불쌍해라. 대학에서도 앞으로 인생에서도 오늘 이 사태는 낙인처럼 평생 따라다닐 텐데. 리카, 넌 좋은 글씨를 가슴에 달고 지옥에 사는 맛을 보게 될 거야. 용서 못해! 그러고 나서 리카는 30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독신해 결혼 근처에도 못 가보고 있어. 힘들다면서 집에 와서 울고불고 신세한탄을 하길래 내가 사이다 발언을 날려줬지. 넌 그냥 루저야. 그랬더니 울면서 가버렸어.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도 그 술집에서 일하고 계셔. 근데 그 부사장님이 독신이셨대.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잘 돼가고 있는 중이야. 우와, 브라보! 어머님이 연지곤지 찍고 꽃가마 타겠는데요? 엄마는 그분 재력 때문에 만나는 건 아니고 돈은 내가 드리면 되니까. 그분 인성이 워낙 훌륭해서 거기에 마음이 끌린 것 같아. 정말 아름다운 결말이네요. 눈물 날 것 같아요. 그건 눈물 아니고 가솔린... 그건 그렇고... 뭐가? 제 연료요. 앞으로 한 단계 올려주세요. 그 문제는 내가 잘 생각해볼게. 생각은 무슨 생각. 당장 결정해요. 짠순이 진짜. 짠순이가 뭐 어때서. 가난근성 파이어. 파이어 금지. 나와 엄마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밖에서 밥을 먹는 사이좋은 모녀로 지내고 있다. 전에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다. 왜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냐고. 엄마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거야 즐거우니까. 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눈에는 하찮고 힘들어 보이는 일도 본인은 좋아하고 만족하는 일도 얼마든지 존재한다. 혹여 자신이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직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것을 엄마를 통해 배웠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See you again. 내 이름은 사카이 유미코, 32살의 주부이다. 오늘은 즐기고 질긴 내 라이벌과 남편, 우리 세 사람이 얽히고 설킨 사건에 대해 얘기하려고 한다. 이 사건의 시작은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갓 20살의 대학생이던 나는 평범한 연극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었다. 프로 연극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그저 즐겁게 대학 생활을 보내자는 정도의 가벼운 모임이었다. 나 역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평범한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었는데 한 사람, 목에 걸린 가시처럼 사사건건 거슬리는 사람이 있었다. 유미코, 너는 여자애가 화장품 값을 그것밖에 안 쓴다고? 대박, 너 진짜 알뜰하다. 난 죽어도 그렇게 못해.
노골적으로 나를 깔아뭉개려고 하는 이 가시 같은 애가 바로 아오야나기 와카나. 입학 동기이자 같은 연극 동아리 멤버이지만 와카나는 이유는 모르겠으나 나를 은근히 자극하면서 자기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듯한 언동을 했다. 나와는 정반대의 타입인데 왜 나를 표적으로 삼고 있는지 나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잘난 척 좀 하면서 우월감을 표시하고 싶은 정도면 나도 그럭저럭 참을만 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문제는 심각한 상태로 발전됐다. 어느 날 그때 나와 사귀고 있던 남친 집에 갔는데 나는 남친이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말았고 그 다른 여자란 미안,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그게 안 돼. 얘도 너보다 내가 더 좋대. 와카나를 남친 집에서 보고 말았다. 이 일만큼은 참고 넘길 수가 없었다. 감정이 폭발했고 큰 싸움으로 번졌다. 당연히 남친과도 그날로 즉시 정리했다. 와카나와는 계속 부딪히면서 많은 말을 했지만 우리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마지막까지 사이가 벌어진 채로 졸업을 맞이하고 헤어졌다. 이제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27이 되던 해 그때 나는 모니로브 상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직장에 다닐 때 나는 커리어를 더 쌓고 싶었고 따라서 결혼보다는 일이 나의 주된 관심사였고 모든 시간과 열정을 일에 쏟아붓고 있었다. 실적도 좋았고 인정도 받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하는 재미에 빠져 지냈는데 그런 내 앞에 한 번도 기대해본 적 없는 만남이 오늘부터 같이 일하게 된 아오야나기 씨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파견 사원으로 와카나가 회사에 온 것이다. 이건 대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럼 아오야나기 씨 교육 좀 부탁할게. 제가요? 하필이면 내가 교육 담당으로 지목됐다. 당연히 와카나도 나를 알아봤다. 우리는 서로 껄끄러운 분위기 속에서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됐다. 오래간만이다.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네. 그러게, 이런 우연도 있네. 오늘 나 때문에 불편했다면 미안해. 솔직히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나도 잘 판단이 안 돼서. 그거야 뭐 그럴만하지. 솔직히 나도 불편한 건 마찬가지였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생각이 나네. 우리 그러고 서로 말도 안 했으니까. 너 아직도 화 안 풀린 거니? 글쎄, 그때는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너를 만나고 나서 내가 그 일을 까먹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 어쨌든 다 지난 일이잖아. 그럼 지난 일은 지나간 걸로 치고 이제부터 같은 직장 동료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 너도 같은 생각이지? 그래, 그러자. 그럼 내일 보자. 그런 말을 어떻게 자기가 먼저 해? 해도 내가 해야 되는 말 아닌가? 그렇다고 예전 일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도 쿨하지 못한 것 같고. 일단은 평범한 동료 정도 선에서 관계를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교육 담당이라고는 해도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서 특별히 문제될 일은 없었는데 그날은 정시 퇴근 후 회사 앞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친은 대학 때 같은 연극 동아리 동기인 타다시. 그리고 현재 부서는 다르지만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이기도 하다. 대학 때는 연인 사이로 발전한 만큼 특별히 친한 사이가 아니었는데 회사에 들어와 입사 동기로 만난 후로 급속도로 거리가 가까워졌다. 그렇게 연인 사이로 발전한 지 벌써 1년이 되어간다. 퇴근 시간이 맞으면 이렇게 가끔 기다렸다가 같이 퇴근을 한다. 그날도 평소처럼 타다시와 만나서 같이 가기로 했는데 타다시! 옆에 유미코도 있네? 와카나! 진짜 와카나네? 너 어떻게 여기 있니? 나도 모니로브에 들어왔거든. 근데 니들 설마 지금 둘이 그런 사이야?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았던 와카나에게 남친의 존재를 들키고 말았다. 나이 먹을 만큼 먹은 남녀가 서로 기다렸다가 같이 퇴근하면서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믿을 사람도 없을 거고 그렇다고 숨길 것도 아니지만 와카나한테 이 정보를 노출하고 싶지 않았다는 게 나의 솔직한 마음이었다. 지난 일이지만 과거 와카나가 했던 짓을 생각하면 같은 일을 2번 반복하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하니까. 진짜 놀랐다. 너무 의외라. 너하고 타다시 조합은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뭐 일부러 비밀로 했던 건 아니고 너한테 말할 타이밍을 놓쳤던 것 같아. 너 근데 운이 진짜 좋다. 타다시 잡으면 앞으로 팔자 핀 거지. 너 지금 너무 앞서간다. 무슨 소리? 오늘 타다시를 보고 생각이 났는데 타다시 아버지 그 사람 맞지? 맞아. 우리 회사 사장님. 그래. 그게 왜 이제야 생각나니? 걔 금수저라고 소문나서 여자애들이 난리였잖아. 그랬지. 그래, 내가 땡 잡은 것 같네. 너 관리 잘해야겠다. 지금이라고 여자들이 안 꼬이겠어? 남녀 생활 제사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어딘가 복선이 깔려있는 듯한 말투. 그녀의 말대로 타다시는 장차 회사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고 객관적으로 봐도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초유망 지식인인 것이다. 타다시를 둘러싼 무언의 경쟁은 지금도 격렬했고 그래서 더더욱 와카나한테만큼은 알리고 싶지 않았다. 타다시한테 고백을 받았을 때 내가 너를 배신하는 일 따위는 절대 없을 거라고 약속할 수 있어. 날 믿어도 돼. 나는 그런 타다시를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내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건 예전 지저분했던 진흙탕 싸움의 기억이다. 복도에서 타다시와 아카나가 대화를 하는 장면만 봐도 설마 혹시 하며 가슴 철렁하는 기분이 드는 건 이성으로도 막아지지가 않았다. 그리고 다음날 점심을 먹으러 가다가 또다시 타다시와 와카나가 복도에서 얘기하는 걸 목격했다. 근데 나 진짜 깜놀했어. 와카나 너는 어떻게 대학 때랑 미모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냐? 너 완전 동안이야. 무슨, 나도 이제 나이 든 티나. 그보다 너는 예전보다 훨씬 댄디해 보이고 더 멋있어진 것 같아. 그런 대화를 나누는 걸 목격하고 말았다. 두 사람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까도 했는데 그건 그거대로 속이 뻔히 보이고 타다시 입장에서는 속박당하는 걸로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기로 했다. 그 후로도 와카나는 타다시를 향해 애교 부리고 작업 거는 걸로 보이는 장면이 자주 내 눈에 띄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서로 말도 섞을 수 있는 걸 가지고 자꾸 지적하기도 치사하고 그렇다고 그냥 있자니 또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현명한 대처가 될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딱 원하는 대로 만사가 해결됐다. 너 말이야, 뭐라고 한 거야?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너 뭐랬니? 모른 척하겠다. 네가 뒤에서 조정한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머리 꼬리 자르지 말고 차근차근 알아듣게 말해. 같은 부서 여자들이 나 왕따 시키고 있는 거 몰라? 왕따? 어떻게 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데이터 정리니 뭐니 잡일만 계속 시키고. 그야 필요한 일이니까 그렇지. 선배들이 너무 위압적이잖아. 그런가?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네가 시킨 거 맞지? 너 나한테 타다시 뺏길까봐 이러는 거 같은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잠깐, 너 지금 타다시한테 작업 중이라고 자백한 거냐? 네가 믿거나 말거나인데 왕따니 뭐니 나 그런 거 관여한 적 없어. 와카나가 왕따를 당한다며 항의를 해왔지만 나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생각해보면 와카나는 대학 때도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별로 없었다. 그때는 와카나를 떠받드는 남자애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는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남자는 부장님을 포함해 소수이고 나머지는 모두 여사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뒷전이고 사장 아들한테 정신이 팔려있는 여자를 같은 여자들이 그냥 보고 넘길 리가 없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나는 우리 부서 여사원들 사이에서 제법 평판이 좋은 편이었다. 내 입으로 말하긴 쑥스럽지만 후배들이 잘 따르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타다시와 연인 사이라는 건 내가 먼저 말하고 다닌 적은 없지만 모두가 다 아는 비밀로 사내에서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동료들은 종종 나한테 언제까지 그렇게 일만 하면서 남친 기다리게 할 거야? 타다시 씨 목 빠지겠다. 왜 결혼 안 하느냐고 은근히 부담을 주는 분위기이다. 따라서 공인된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와카나의 뻔뻔함에 짜증이 난 여사원들이 많았을 거란 생각도 든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와카나는 부서 내에서 완전히 미운 털이 박혔지만 따지고 보면 다 본인이 자초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적당히 잘 지내면 큰 문제될 게 없었던 대학 동아리 모임 인간관계와는 달리 사회인, 그것도 같은 회사 동료들끼리 지켜야 하는 인간관계의 룰은 그렇지 않다. 눈에 거슬리는 존재, 함량 미달로 판단되면 철저히 배제되는 것이 사회의 룰이자 냉엄한 사회적 생리이기도 하다. 그리고 내가 부탁했던 자료 아직도 안 됐어? 대체 일을 어떻게 하면 이 모양 이 꼴이야? 선배한테는 정신이 번쩍 나게 혼나고 저기 나 좀 도와줘. 지금 급해서 그래. 미안. 나도 지금 할 일이 많아서. 동기나 후배들한테서 대접받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설 자리를 잃어갔다. 언뜻 들으면 불쌍한 피해자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런 건 아니었다.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있는 사원을 엄하게 교육시키고 있는 것뿐이었다. 냉정하게 판단해도 여사원들이 와카나에게 했던 말들은 모두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여사원들이 와카나에 대해 불만이 많고 잔뜩 나를 세우고 있는 걸 남자 사원들도 알기 때문에 선뜻 나서서 와카나를 감싸지 못했다. 솔직히 자기가 열심히 일만 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요새 회사에서 나하고 말하려는 사람이 없어.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회사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지. 월급을 받을 거면 일을 해야지. 너 말이 좀 심하다. 다 네가 벌인 짓이잖아. 내가 뭘 어쨌는데? 생사람 잡지 마. 난 네가 공사 구분을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제 사회인인데 대학 때랑은 다르지. 주변을 좀 보면서 제대로 처신하면 될 일이야. 너 두고 봐. 나 이대로는 못 참아. 네 눈에서도 피눈물 나게 해줄 테니까. 너 지금 이거 완전 어이상실의 적반하장이야. 네가 뭐라고 너만 잘 나가는데? 저기 말인데. 좋아. 회사에서 사라져 줄게. 근데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나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고는 정말 회사를 나가버렸다. 라인에서 선전포고했던 것처럼 다음날 정말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인수인계도 하던 일도 마무리하지 않고 갑자기 퇴사했지만 다른 사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하는 게 더 빠르고 별로 타격이 될 일도 없었다. 와카나가 회사를 나갔다고 해서 솔직히 복수라고 할 어떤 피해도 받지 않은 것이다.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와카나는 고향으로 돌아갔다고도 하고 내 기억엔 본가가 우리가 다녔던 대학 근처라고 들었던 것 같고 이랬건 저랬건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별다른 트러블 없이 악연을 끊어냈다고 내심 안도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5년 후 32살이 되던 해에 나와 타다시는 결혼식을 올렸다. 내가 다른 회사로 옮겼지만 남편의 이해와 지지를 받으며 여전히 커리어 우먼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사회 초년부터 노력한 덕분인지 승진도 하고 회사 생활은 순조로웠다. 그리고 대망의 2세도 탄생했다. 이렇게 우리 세 식구는 별탈 없이 평온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미코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나나코? 이게 얼마만이니? 우리 대학 졸업식 이후로 처음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바쁘다고 10년 동안 연락도 못하고 살았다야. 난 잘 살았는데 넌 어때? 나도 뭐. 근데 우리 이러지 말고 실은 우리 연극 동아리 멤버들 오랜만에 동창회 하자고 연락이 왔거든. 너무 좋지. 그래서 그때 멤버들한테 다 연락해서 다들 어떻게 사는지 얼굴이나 보자고. 가고 싶긴 한데 회사 일이 바빠서. 정 안 되면 할 수 없는데 그래도 꼭 와라. 그래, 시간 좀 다시 따져보고. 그럼 출석 여부는 이달 말까지 부탁해. 대학 동아리 친구에게서 동창회 연락을 받고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어딘가 꺼려지기도 하고 우선 무엇보다 일이 바빠서 시간 내기가 힘든 것도 있지만 역시 뭐니 해도 묵직한 걸림돌은 와카나. 5년이나 지났지만 그때 일은 지금도 가끔 생각나곤 한다. 어렵게 얻게 된 평온한 생활이 다시 그녀로 인해 균열이 생기는 건 절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고민한 결과 이번 동창회는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같은 연락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참석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미안, 나 아무래도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못 갈 것 같아. 모처럼 모이는 건데 나도 많이 아쉬워. 그래, 이해하는데 사실 내 생각에는 너 이번에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너 와카나 기억나지? 그럼 회사도 잠깐 같이 다녔었어. 나도 들었어. 그때 일로 너한테 엄청 쌓인 게 많더라고. 얼마 전에 우연히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역시 그렇구나. 5년이나 지났어도 여전할 거라고 생각했었어. 타다시는 참석한다는 것 같던데? 너 안 좋은 기억 다시 떠오르게 해서 미안한데 알잖아. 와카나 걔가 좀 말 안 해도 알지? 그래, 알지. 나나코와 얘기한 후 왠지 더 꺼림칙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와카나가 지금도 나를 원망하고 있을 거라는 것쯤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던 일이다. 하지만 동창회 날 결국 아무 대비 없이 남편을 동창회에 보내고 나는 여느 때처럼 출근해서 일에 열중했다. 동창회 모임이 끝났지만 신경 쓸 만한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몇 개월 후 몇 년 만에 와카나에게서 이런 내용의 라인이 왔다. 오랜만이다. 너 이 사람 누군지 알겠어? 정말 오래간만이다. 그래, 우리 남편하고 많이 닮은 것 같기는 하네. 닮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야. 그래서 네 말은 동창회 날 둘이 같이 잤다고? 그랬어. 근데 그날 하루만 만난 게 아니야. 이 사진은 좀 전에 찍은 거거든. 그러니까 동창회 이후로 계속 불륜 중이다 이거야? 더 중요한 건 타다시가 나랑 살 거라고 했다는 거야. 그랬구나. 난 농담하는 거 아니야. 이혼 서류도 다 작성했고 이제 너한테 넘기는 일만 남았다고 했어. 기분이 어때? 비참하지? 잘난 척하고 까보니까 네가 이런 꼴을 당하는 거야.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것을 계기로 타다시와 불륜 관계를 맺어왔다고 주장하는 와카나. 그리고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한 태도. 나는 전율했다.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저절로 굴러들어온 절호의 찬스 앞에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약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내가 딸아이를 임신하고 육아휴직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날 남편은 어쩐 일로 대낮에 퇴근해서 집으로 왔다. 왔어? 왜 이렇게 일찍이야?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조퇴를 하고 집으로 온 줄 알았는데 나 사표냈어. 아버지하고도 연 끊기로 했어. 남편은 무슨 큰 결심이라도 한 듯이 선언했다. 처음엔 그냥 한번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불행하게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다. 정말로 회사를 때려치우고 시아버지로부터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한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왔다는 것이다. 일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정을 들어보니 사실 나는 줄곧 연기를 하고 있었어. 더 이상 나 자신을 속이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라고. 어떻게 해서든 남편 마음을 돌려보고 싶었는데 전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게다가 나도 복직을 못하고 그대로 퇴직을 하게 되고 말았다. 그건 바로 시아버지가 내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이었기 때문이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그동안의 경력을 인정받아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나왔어. 여보, 미래의 아카데미상 노미네이트 후보가 왔어요.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왔고 들어올 때마다 잔뜩 취해서 갈짓자로 걸어 들어왔다. 본인 말로는 연기력이 밑거름을 다지기 위한 거라나. 남편이 이렇게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처음에 남편은 이 극단 저 극단을 찾아다니며 가리지 않고 오디션에 지원했었는데 연기 경력도 없고 나이가 이미 30대를 넘어선 신인 배우 지망생을 쉽게 받아들여줄 극단은 없었다. 예상대로 남편은 보는 오디션마다 모두 떨어졌다. 그러자 남편은 허무맹랑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럼 내가 만들면 돼. 내가 극단 대표가 돼서 새로운 극단을 만들 거야. 그러더니 나한테 동의도 받지 않고 대출까지 받아서 극단을 만든 남편. 10명 정도의 단원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일 같이 연습한다고 모여서는 반성해야 한다면서 매일 밤 부어라 마셔라를 하고 있었다. 가끔 소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지만 객석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다. 이 세상이 잘못됐어. 하나같이 다 멍청한 바보들이야. 그러니까 나를 못 알아보는 거라고. 집에서도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남편에게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이혼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있던 때에 지난번 동창회가 열렸던 것이다. 어쩌면 와카나도 남편을 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결과는 정확히 내 예상에 들어맞았고 그걸 뛰어넘어 불륜 증거사진까지 확보된 셈이다. 흥신소에 따로 찾아갈 일도 없고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된 결과를 얻었다. 나는 남편에게 와카나와 주고받았던 라인을 보여주고 이혼 절차를 마쳤다. 집에서 당장 남편을 내보냈다. 남편이 갈 곳이라고는 와카나밖에 없을 것이다. 조금 기다리면 아마 와카나한테서 연락이 올 것이다. 나 속인 거니? 이 자식 자기 사장이고 뭐고 이제 개털된 거잖아. 내가 널 언제 속였어? 네가 내 전 남편한테 속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위자료라니? 이건 뭔 소리야? 말 그대로 위자료지. 불륜으로 입은 피해 보상 차원에서 청구한 거야. 그걸 왜 나한테 청구해? 너 몰랐니? 불륜 위자료는 배우자와 그 불륜 상대 양쪽에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타다시하고 너 두 사람한테 청구한 거야.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어쩌긴 지불하면 되는 거지. 타다시하고 같이 열심히 돈 만들어봐. 나 못해. 나 쫄딱 망했어. 그 빌어먹을 자식이 내 돈 갖고 날렸단 말이야. 이건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장르가 코미디로 흘러가고 있었다. 자기가 자청해서 빼박 증거를 보내면서 소송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니 철이 없는 건지 머리가 나쁜 건지. 덕분에 고마웠다. 그렇긴 해도 돈을 훔쳐서 달아나다니 그건 정말 예상 밖의 전개였다. 딱 한 번 보러 갔던 남편의 무대보다 훨씬 드라마틱한 내용이라 헛웃음만 나왔다. 전 남편도 와카나도 위자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타다시에게 돈을 털린 와카나는 사람들을 붙잡고 자기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고향에 있는 작은 회사의 사무직위를 찾았고 거기서 받는 월급에서 다달이 분할로 위자료를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냈다. 한편 타다시는 도망을 다니다 절도죄로 체포되었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출소하면 남편에게도 아직 못 받은 위자료를 다시 청구할 생각이다. 앞으로도 지옥이란 이름의 무대에서 미친 듯이 뛰어다니게 될 것이다. 난 기꺼이 그들의 관객이 될 것이다. 이혼 소동을 알게 된 전 시아버지가 나를 찾아와 사과를 하셨다. 딸아이의 양육비는 전 시아버지가 대신 지불해주겠다고 하셨다. 시아버지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대신 지불한 양육비는
그 멍청한 놈한테 다 받아낼 거니까 그건 걱정 마라. 하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버님 감사드려요. 딸아이한테는 아버님이 하나밖에 없는 할아버지세요. 앞으로도 시간이 되시면 보러 와주세요. 부탁드려요. 그렇게 해서 나는 딸아이와 가끔 손녀를 보러 오는 시아버지와 다시 평온한 일상을 내 이름은 미야노아라 케이. 요리와 바느질이 특기여서 주변에서는 여성스럽다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육상 경기부에서 활동한 영향으로 대학에서는 육상 동아리를 들어가서 이어서 하고 있었고 스포츠 과학을 배워서 지금은 트레이너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모토 클래스 수준의 육상 선수를 지도한 경험도 있는 등 생활에 충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정말 흑역사였습니다. 집에서는 없는 취급을 당했었죠. 레이, 오늘 생일이네. 16살 생일이구나. 축하한다. 엄마 아빠 고마워. 생일 선물로는 뭐가 갖고 싶니? 뭐든 사줄게. 나 그럼 엄청 성능 좋은 컴퓨터가 갖고 싶어. 프로그래머가 되는 게 꿈이야. 어머, 멋진 꿈이네. 좋아, 지금부터 사러 가자. 있잖아, 이제는 레이가 어리광 피우는 거 들어주는 거 좀 그만하면 안 돼? 입 다물어. 너는 스포츠밖에 못하면서. 그래, 너는 육상 경기나 하고 있으라고. 레이는 말이지, 머리 회전이 빠르단 말이야. 프로그래머는 이 아이한테 딱이잖니? 꿈을 응원하는 건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케이, 누구 덕분에 부활동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구냐? 나하고 니네 엄마가 허락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 부활동에 필요한 금액은 할아버지가 내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지. 지금 시대는 초등학생도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시대야. 그래. K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지. 나도 공부랑 부활동으로 바쁜데 집안일까지 하라고 하니 꽤 지쳤다고. 나랑 너네 아빠 말이지. 레이를 소중하게 대하고 싶어. 형, 미안하지만 내 발판이 돼달라고. 나를 도구 취급하지 마. 동생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불만 있으면 나가렴. 부모는 공부가 특기인 레이만을 칭찬했고 내가 부활동으로 대회에 출전을 해도 한 번도 응원하러 와주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결정했어. 고등학교 졸업하면 꼭 집을 나가서 자립할 거야. 몇 달 후 나는 유명 사립학교인 모니로봇대학교에 합격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뛰기도 하고 필사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기쁘게도 조부모님들은 나를 귀여워해 주셔서 학비를 일부 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무사 졸업했고 육상 선수들이 다니는 헬스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트레이너로 일하기 시작하고 나서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K 스페셜 튀르키예 오므라이스 곱빼기입니다. 맛있겠다. 돼지고기는 이베리코 돼지의 등심을 사용했습니다. 맨날 맛있는 요리해줘서 고마워. 잘 먹겠습니다. 30살이 된 나는 반년 전에 쿄코라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헬스장을 다니던 고객으로 내가 지도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고향집에서 하는 가사는 고통스러웠지만 아내의 웃는 얼굴을 보기 위해서라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쿄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괜찮아. 이래봬도 대식가라고. 언젠간 푸드파이터가 될 거야. 랄까?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K가 해주는 요리는 다 맛있는걸? 나는 요리를 잘 못하니까 매일 맡겨서 미안해. 신경 쓰지 마.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러고 보니 K는 바느질도 특기였지? 뭐 보통 정도야. 내가 일할 때 쓰는 가방도 만들어줬고 부업으로 핸드메이드 하는 건 어때? 생각해볼게. 우리는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나쁜 부모와 동생하고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니까. 그녀한테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그것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이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쿄코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쿄코가 임신인 걸 확인했고 우리들은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아버지가 되는 거야.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한 순간 계속 연락이 뜸했던 그것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이야, K. 무슨 일이야? 아니, 그보다 어떻게 내 라인 아이디를 한 거야? 전화번호로 검색해봤어. 여전히 끝이 허술하구나? 욕하기 전에 빨리 용건이나 말해. 들었어. 반년 전에 결혼해서 집 한 채 지어서 살고 있다고 하던데? 할아버지한테 들었나 보네? 서운하잖니. 부모한테 말도 하지 않고 결혼을 하다니. 별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집 한 채를 지었다는 건 그거 나름대로 괜찮은 거겠지? 그게 왜? 잠깐 들러도 되겠니? 내가 허락할 것 같아? 며느리도 만나보고 싶고 부탁할게. 어머니한테 갑자기 온 라인에 나는 당황했습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틀림없어.
머리를 끌어안고 생각하고 있었더니 쿄코가 내 어깨를 상냥하게 토닥였습니다. 분명 화해하라고 신이 말씀하시는 거야. 한 번이라도 만나는 건 어때? 그럴지도 모르겠네. 쿄코한테는 내 과거의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이해해주는 그녀가 있습니다. 분명히 괜찮겠죠. 부모님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건 3일 후였습니다. K 11년 만이구나. 정말 듬직해져서는. 스포츠 헬스장의 트레이너니까 당신이 쿄코씨? 처음 뵙네요. K의 엄마예요. 언제나 남편이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임신 중이라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네요. 어머, 뱃속에 아기가 있는 건가요? 첫 손주군요. 벌써 기대가 돼요. 이 사람들 의외로 평범해 보이는데? 너무 믿지 않는 게 좋아. 안녕. 너까지 온 거냐? 아버지랑 어머니만 부른 건데. 괜찮잖아. 네 동생이고. 이런 건 가족 모두가 방문하는 거야. 이해를 못하겠네. 부모는 우리 집 구석구석까지 체크했습니다. 마치 가치를 매기는 것처럼. 쿄코는 임산부여서 안정해야 했기 때문에 내가 가족들의 마실 것과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레이, 너 올해 28살이지? 그게 왜? 형이랑 상관없잖아. 딱 봤을 때 아직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뭐하고 있어? 일은? 시끄럽네. 뭐라고? 시끄럽다고 했다! 갑자기 왜 화를 내고 그러냐?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가족을 버린 썩은 형은 이해할 리가 없어. 뭐? 나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 그런 일만 없었어도 나는... 잠깐! 레이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아니 지금 무슨 일인지 물은 것뿐이야. 얘는 조금 싫은 일이 있었던 것뿐이야. 무리하게 묻지 말아주렴. 알았어. 그것보다도 진말인데 기대한 것보다 대단한 건 없네? 우리 집보다도 좁은 거 아니야? 결국 그 얘기를 하러 온 거냐? 아이랑 같이 살기에는 좁은 거 아니니? 쓸데없는 참견이야. 집이 형편없는 것 치고는 좋은 밥을 먹는구나. 냉장고 안을 마음대로 보지 마. 사치는 좋지 않지. 그래, 가족끼리 돕지 않으면 안 되지. 레이만 귀여워해놓고서는 뭐를. 너는 장남으로서의 자각이 너무 없어. 나는 결혼해서 쿄코랑 뱃속에 있는 아이랑 해서 3명이서 살고 있어. 못된 부모와 동생을 부양할 의무는 없다고. 어머, 30살이나 되어서는 변명이라니 보기 흉하다 얘. 어차피 벌이도 시원찮을 거잖아.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넘기라고. 이봐, 가져가지 말라고. 형은 입 다물고 다가나 먹으라고. 이건 냉동 킹크랩이잖아. 가져가야지. 부모님과 동생은 냉장고나 찬장을 마음대로 열고 여러 가지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갔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마치 태풍이 왔다 간 것처럼 집은 조용했습니다. 쿄코의 얼굴은 벙찐 듯이 멍하니 있었습니다. 미안해 쿄코, 이렇게 돼버려서.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냉장고 안에 있는 먹을 거는 거의 다 가져가 버렸어. 여행 갔을 때 산 식기나 티세트도 없고. 당신이 시댁이랑 거리를 둔 이유를 알 것 같아. 아무 생각 없이 신이 이랬다고 해서 미안해. 아니야, 쿄코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주소도 이제 알게 돼버렸고 이제부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그렇네.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오면 내쫓아도 돼. 그렇게 할게. 조금이라도 가족들이랑 화해가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한 내가 바보였습니다. 집을 나갈 때까지도 나를 없는 취급한 녀석들이었습니다. 양심적인 뭔가를 기대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쿄코의 임신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다음에는 절대로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정기에 들어가면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도 잠시, 이번에는 상상 이상의 트러블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여보세요, 쿄코? 일하는데 미안해. 잠깐 괜찮아?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산부인과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돌아왔는데 열쇠가 안 맞아서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 뭐? 그것뿐만이 아니야. 집 앞에 시부모님 차가 서 있어. 뭐? 무슨 소리야? 밖에서 안을 살폈더니 집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았어. 아마 시부모님이랑 도련님이 계신 것 같아. 거짓말이지? 어떡해? 쿄코는 우선 카페에라도 가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무슨 일인지 들어볼게. 응, 알았어. 어머니! 누군가 했더니 너니? 시끄럽네. 어떻게 우리 집에 침입한 거야? 어머, 쿄코 씨한테 들은 거니? 방금 검사받고 돌아온 것 같아.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열쇠가 안 맞는다고 하잖아. 미안해. 둘한테는 비밀로 하고 여벌로 열쇠를 만들어 놨거든. 여벌 열쇠? 그리고 이 집은 우리들이 받아서 살도록 할게.
웃기지 마. 납득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이쪽은 속 깊은 사정이 있다고. 뭐? 레이는 프로그래머로 한번 취직한 적이 있단다. 하지만 자존심이 세서 상사가 하는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지. 설마 니트족이 됐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지? 그렇단다. 그래서 그때 레이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기는 하더구먼. 그리고 아버지 월급도 거의 반토막 나버려서 이대로라면 제대로 생활할 수 없을 것만 같아서 레이를 일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생각한 게 살던 집을 팔아서 당분간 생활비를 확보하고 봐줄 만한 네 집을 받는다는 아이디어인 거지. 한 달 전에 별거 없다고 욕하지 않았었나? 설마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 참고 살아줄게. 말하는 게 멋대로잖아. 하여튼 이 집은 이제 너희 집이 아니야. 어떻게 해서든 거기에 살고 싶다는 거지? 조금 촉기는 하지만 뭐 어때? 알았어. 쿄코한테도 말해둘게. 일하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대체 언제 여벌 열쇠를 만들어 놓은 거야? 아니, 그것보다 쿄코가 걱정입니다. 임산부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나는 급하게 비즈니스 호텔을 예약해서 그곳에서 쿄코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이 끝나고 바로 그녀가 기다리고 있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열받아. 자기들 손주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을 대하는 처사가 아니잖아. 어떡해? 짐은 거의 다 집에 있는데. 그것들의 행동은 어떻게 봐도 일반적이지가 않아. 이제 본격적으로 집이랑은 인연을 끊겠어. 케이는 그걸로 괜찮아? 나한테 소중한 존재는 쿄코랑 뱃속에 있는 아이야. 케이. 다행히도 저쪽은 우리가 집을 샀다고 생각하고 있어. 처벌하기에는 좋은 상태라고 생각해. 아, 그렇구나. 우선은 임대주택으로 이사가자. 다음날 나는 바로 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임대주택은 의외로 쾌적하고 이거라면 쿄코도 편안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절대로 용서 못해. 이글이글거리는 감정을 드러내면서 반격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 집은 양보할게요. 드디어 그렇게 결정했구나. 뭐 이미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말이야. 무슨 바람이 분 거야, 형? 우선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어. 좋은 집을 찾게 되면 그곳으로 이사 가려고. 아, 그러니? 마음대로 하렴. 대신 우리들 통장이랑 인감은 돌려줘. 뭐 비밀번호도 모르니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이미 뺏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네. 최소로 필요한 물건은 넘길 테니까 가정가구는 남겨놓고 가도록 하렴. 그건 이제 필요 없어. 언젠가 새 걸로 살 거야. 형이 쓴 방은 내가 사용해주지. 부모님은 희죽희죽 웃으면서 물건을 넘겼습니다. 결국 가정가구는 집과 세트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빼앗겼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딱 한 가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말하지 않고 집을 뒤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행복하게 있는 상태로 반격은 시작되었습니다. 케이 좀 도와줘. 시끄럽네. 뭐야? 관리회사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이사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 그게 당연하지. 오늘이 방을 빼는 날이니까. 여기는 네가 가지고 있는 집이 아니었어? 대체 누가 언제 자기 집이라고 했어? 거긴 임대야. 결혼해서 바로 빌린 집. 뭐? 우리들은 살지 않을 거고 이미 해약했어. 그대로 살고 싶으면 계약하면 되지 않아? 월세 10만엔 낼 거면 말이지. 10만? 그렇게나 많이? 나랑 쿄코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그건 상관없잖아. 어떻게 좀 해봐.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관계가 없어서. 뭐라는 거야? 어머니는 알 수 없는 말로 소리친 뒤 바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관리회사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는 가족분들이 눌러앉아 있어서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던 나와 쿄코는 바로 집으로 향했고 쩔쩔매는 가족을 무시하고 짐을 정리해서 도착한 트럭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이봐, 왜 트럭이 집 앞에 있는 거냐? 당연히 짐을 새로운 집으로 옮기기 위해서지. 기다려! 마음대로 가져가지 마! 이것들은 전부 우리가 월급으로 산 물건들이야. 내 호의를 전부 사용하게 해준 걸 까먹은 거야? 형, 이런 짓을 하고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한다. 웃지 마! 신고라니. 오히려 네가 신고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주거침입죄니까 말이야. 어머니한테는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임대고 내 집이 아니야. 좀 더 빨리 말하라고! 그쪽이 멋대로 생각한 거지 알려줄 의무도 없잖아. 이 멍청한 놈이!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모니로봇대학교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은 스포츠 선수를 도와주는 측에 있어.
쿄코라는 멋진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 케이, 이 이상 방해한다면 정말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덤으로 쫓겨나서 발생한 자금에 대해서는 전부 청구할 거니까. 뭐라고? 잠깐 기다려, 케이. 이야기하면 이해해 줄 거지? 응? 호텔비, 임대주택비, 그리고 이 집의 청소 비용까지 손해배상으로서 정식으로 청구할 거니까. 이런 비싼 돈 지불할 여유는 없어. 그래, 우리는 가뜩이나 월급이 반으로 줄었는데. 몰라, 거기에 있는 니트족이 일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일하지 않을 거야. 누군가의 밑에 있더니 그건 말도 안 되지. 도와달라고 해도 내 알 바 아니야. 오늘부로 너네랑 가족의 연을 끊겠어.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럼 이만. 그 후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은 제대로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아마 차라든지 그 외에 팔 수 있는 거는 전부 팔아서 지불한 것이겠죠. 아버지는 마침내 정리해고 대상이 되어서 무직이 되었다고 합니다. 친가에 의지하려고 했지만 사정을 들은 조부모는 우리 집 문턱을 넘지 마라 하고 거절했습니다. 거의 없는 돈으로 지어진 지 50년 이상 된 오래된 주택에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가족끼리 싸움이 잦아서 주변에서 민폐를 끼치는 모양입니다. 게다가 레이가 범죄에 손을 벌려 편의점에서 협박을 한 결과 체포되었고 내 예전 가족은 구렁텅이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나랑 쿄코는 우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기잖아. 참, 아기가 놀라서 울잖아. 미안.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다행이야. 의사도 순산이라고 말했잖아. 병원에 도착해서 바로 나왔는걸? 여자아이니까 이름을 생각해야겠네. 그렇지, 마이라고 짓는 건 어때? 당신 이름이랑 울림이 같기도 하고 말이야. 마이, 좋은 이름이네. 좋아, 크면 배가 터지도록 손수 요리해서 줄게. 바느질 솜씨도 더욱 늘겠는데? 스포츠 만능인 아이로 자라면 전속 트레이너가 될까? 미래 올림픽 선수를 목표로! 임대주택에서 새로운 집에 이사가고 나서 몇 달 후 쿄코는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내 손가락을 꼭 잡는 그 몸짓이 너무나 귀여워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게다가 나는 예전 가족의 연락처는 차단했고 새로운 집은커녕 근무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쳐들어올 걱정도 없으니 말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입니다. 이날 나는 진정한 행복을 손에 넣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걸 기뻐하려고 합니다. 내 이름은 사이토 쿄코, 33살 주부이며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번에는 고부관계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4살 연상인 남편, 아키히로와 4살이 된 딸, 아리사와 3명이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외국계 금융기업에서 일하고 남편은 프리 저널리스트입니다. 말하자면 맞벌이 부부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엄청 협력적이어서 가사도 육아도 확실하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서로 바쁠 때는 베이비시터를 불러서 서로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잘 조절해줍니다. 이렇게 저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며느라가 이번 추석에는 우리 집에 올 거지? 네, 딸이랑 같이 갈 거예요. 그래, 그거 참 기대되기는 하는데. 그런데 너는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 거니? 네, 아직은. 집사람이 계속 일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도 별로 좋지 않게 본다고 말하고 있잖니? 이제는 관두는 건 어떠니? 그게 그럴 수가 없어서요. 왜? 아케이로가 버는 벌이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잖아. 조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요. 게다가 지금은 맞벌이 부부가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참나, 이러면 아리사도 가엾잖니. 그런 안정되지 않는 집에 있다가는 장래에 영향을 끼칠지도 모르는데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지 않으면 아이는 범죄자가 되는 거란다. 네, 저희는 저희의 방식이 있으니까요. 이 엄격한 태도의 부인은 환갑이 지난 시어머니인 신호부 씨입니다. 시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지금은 혼자 살고 계십니다. 짐작하신 대로 그분과 저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만났을 때부터 조금 그랬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결투를 하는 듯 머릿속에서 공이 울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쿄코 씨는 언제 일을 관두는 거죠?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일은 계속할 예정인데요. 뭐? 결혼해도 일을 관두지 않는다고? 요새 젊은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니까. 나는 며느리가 일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이 연령대라면 자주 있는 타입이죠. 말하자면 좀 고지식하달까?
결혼을 하면 여자는 집안일을 하고 남편과 아이를 부양한다는 느낌으로 말이죠. 그것 말고도 가끔 귀성하면 당연한 듯이 부엌으로 불러서 가사를 강제로 시킵니다. 마침 잘 됐네. 요리 좀 도와줄래? 그게 요리는 좀... 하지만 나는 요리를 너무 못해서 계란 프라이조차도 태우는 사람이라 보통은 식재료를 주문하거나 냉장식품에 의지하는 편입니다. 물론 남편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는 타입이고 결혼 전에도 시어머니한테는 요리를 잘 못한다고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시어머니는 결혼을 하게 되면 요리하는 일도 많이 있을 거고 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내 요리 실력이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매일 투덜투덜 싫은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요리를 제대로 못하는 거니? 언제쯤 되면 아내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니? 내가 요리를 연습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건 짐작하시고 계시겠죠. 말하자면 이걸 말하기 위해서 나를 부엌에 세우고 있는 거랍니다. 익숙해지지 않는 내 실력에 이렇다 저렇다 하고 불만을 말하는 게 이제는 쾌감을 느끼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생각하고는 있지만 나는 그냥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러면 아키히로도 아리사도 가엾잖니. 정말 죄송해요. 열이 받기는 하지만 어머님 세대에서 나 같은 타입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결혼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부럽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기분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주변 할머니들도 그렇듯 손주를 엄청 예뻐하십니다. 딸도 상냥한 할머니가 좋으니까 고부관계 배틀에 말려들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는 일이 적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손주를 예뻐하는 거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집에 오시면 이것저것 나에게 불만을 말합니다. 청소해도 지저분하다, 밥은 손수 만든 게 아닌 만들어진 거다 하면서 끊임없이 불만을 말합니다. 언제나 내 행동을 주시하면서 싫은 거나 불만을 말할 순간을 놓치지 않고요. 나는 그걸 시어머니 잔소리 레이더라고 부릅니다. 잠깐만! 식탁에 물자국이 남았잖니. 제대로 닦아야지. 네, 죄송합니다. 가끔은 참기 힘들어서 남편한테 푸념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건 어머님의 시어머니 레이더가 너무 힘들어. 내가 하는 거 하나하나에 전부 불만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구시렁구시렁 말했겠어? 어머니도 혼자서 살고 계시니까 외로워서 이것저것 참견하고 싶으신 걸 거야.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멍청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부관계에 대해서 남편한테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하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남편이라면 아내 편에 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남편이 좋았고 좋은 남편,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라인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있잖아, 상담할 게 있는데 지금 괜찮아? 뭔데? 무슨 일 있어? 그게 말이야,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집이 기울었다고 해서. 가세가 기울었단 말이야? 아니, 말 그대로야. 집이 너무 오래돼서 무너질 것만 같다는 거지. 하긴 꽤 오래된 집이라고 했었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집이니까 그렇게 돼서 우리 집에 오겠다고 해. 뭐? 지금에 와서 새로운 집을 찾는 것도 귀찮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싶대. 잠깐만, 갑자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벌써 땅 매각도 끝난 모양이야.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포기하자.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며칠 후 정말로 시어머니는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부터 잘 부탁한다. 사이좋게 지내보자고.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싱글벙글 웃는 시어머니는 오랜만이어서 오히려 오싹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전부터 같이 살고 싶다고 하기는 했었으니까. 할머니와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에 딸은 엄청 기뻐했습니다. 그 미소를 위해서라면 나도 참아야지 하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뭐야 이 방은? 이렇게 먼지투성인데 잘도 지내는구나? 오자마자 시어머니 레이더 발동이었습니다. 또 내가 일찍부터 서둘러서 일을 나가려고 하니까 아침부터 소란스럽네. 그런 바쁜 일은 관두고 가사에 전념하면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귀성할 때만 참으면 됐을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지금은 매일이 돼버렸습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이제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고 힘을 내서 버티고는 있지만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로만 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도 나도 늦게 들어오는 날이어서 베이비시터를 불렀습니다. 매번 요청했던 베이비시터 분이었고
딸과도 사이가 좋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날은 딸을 어린이집에 데리러 가서 그대로 나와 남편이 돌아오기 전까지 집에 있기로 한 날이었는데 저녁 때쯤 베이비시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지? 하고 받았는데 아니, 딸을 데려다 주러 집에 가니 시어머니가 자신을 내쫓았다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사정을 설명하려고 해도 듣지 않아서 곤란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베이비시터가 온다는 거에 대해서 메모를 남겼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물론 전화로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필요 없잖니? 모르는 사람한테 딸을 맡기다니. 엄마 실격이란다. 라고 하면서 반대로 화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한테 맡길까 생각도 했었지만 그녀는 심한 요통을 겪고 있어서 홀로 4살짜리 아이를 돌보는 건 힘들지 않을까 해서 부른 것이었습니다. 먼저 이야기하지 않은 내 잘못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쫓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시어머니에 대한 감상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건 딸아이의 5살 생일 때 일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딸이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를 모티브로 한 어뮤즈먼트 레스토랑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물론 딸도 이날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날 가게에 도착하니 죄송합니다만 예약은 그저께 취소하셨습니다. 네? 물론 내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점장님이 말하기로는 연세가 있으신 여성분이 취소해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시어머니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늘 일이 있어서 외출한다는 시어머니한테 라인으로 물었습니다. 레스토랑 예약을 취소하신 건가요? 어머, 내가 말 안 했나? 네, 방금 전에 점원한테 들었습니다. 미안해, 깜빡 잊었네. 그것도 그렇기는 한데요. 그것보다 묻고 싶은 건 왜 마음대로 취소를 하신 거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으신 건 아니죠? 물론 알고 있지. 아리사의 생일이잖니? 그래서 취소한 거야.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있지 얘야. 모처럼 생일인데 밖에서 외식으로 끝내는 게 이상하잖니? 그때야말로 엄마가 손수 요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니? 하여튼 딸 생일조차도 요리를 하지 않다니. 정말인가요? 정말 좋은 의미로 이런 일을 하신 건가요? 당연하지 않니? 결국 그날은 케이크를 사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되도록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서 성대하게 파티를 열어주려고 했는데 하지만 딸은 말도 안 되게 실망했습니다. 그거야 그럴 수밖에요. 1년에 딱 한 번 아이가 기대하는 날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니까요. 딸은 할머니 같은 건 제일 싫어 라고 하며 크게 울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우선은 남편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있잖아, 당신이 강하게 말 좀 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심하잖아. 딸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가만히 있다니. 그러고도 아버지야? 하지만 남편은 아니 옛날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대도.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좀 해줘. 이렇게 건방지게 흘려넘기고 이 멍청한 남편. 전부터 조금씩 느끼기는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도 확실한 마마보이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저 자기 엄마니까 라는 것보다는 그저 보살펴주는 존재가 있는 것 자체가 기쁜 거겠죠. 게다가 시어머니가 오고 나서는 요리는 그녀가 담당하게 됐고 이게 또 남편이 좋아하는 맛인 게 핵심인 거죠. 역시 엄마 요리가 최고네. 그렇지? 여자는 요리를 할 수 있어야만 하니까. 제발 어디 사는 누구도 좀 배웠으면 하네. 물론 시어머니가 하는 요리는 맛있기는 하지만 조금 맛이 진한 게 아쉽기는 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딸이 먹기에도 염분이 좀 과하다는 느낌이죠. 요리를 못하는 내가 입 밖으로 내는 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시어머니는 옛날 사람이어서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남자를 떠받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고 그녀가 오고 나서 남편도 자신이 존중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겠죠. 한편 처음에는 할머니와 사는 게 좋았던 딸이 최근에는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가끔 만났을 때는 어리광도 잘 봐주던 시어머니였지만 같이 살게 된 이후로 엄마 스위치가 켜진 건지 딸아이한테도 엄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체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지만 그녀가 가르치는 예의범절은 옛날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보다 먼저 숟가락을 들지 말라든지 여자애라면 공부보다도 가사를 먼저 배우렴 이라던가 별로 가르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까지 딸아이에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딸도 딸대로 시어머니를 꺼리게 되었다기보다는 거부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렇게 우리 집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신경 쓰지 않는 시어머니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리 집을 쥐었다 폈다 하고 있습니다. 아예 우리가 아파트를 사서 어머님한테 드리면 되는 거야? 라고 해도 그 멍청한 남편은 엄마 너무 좋아하니까
라고 하면서 반대하겠지? 이때 나는 시어머니가 너무나도 싫어서 시어머니를 감싸는 남편에 대한 애정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하고 있는 나한테 이런 라인이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언제 끝나? 얼른 만나고 싶어. 오늘은 매번 똑같지? 어제 말했잖아. 그렇지. 미안, 까먹었네. 내가 집 가는 시간을 알아서 뭐하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왜 빨리 만나고 싶은 건데? 가끔은 부부끼리 데이트도 하고 싶은 거지. 뭐 있잖아. 같이 술을 마시던가 같이 영화를 보던가. 그래. 정말 그것뿐이야? 당연하지. 또 뭐가 있겠어. 아니, 됐어. 몇 시쯤 집에 갈지 알고 싶으면 연락해. 꽤 오랫동안 만났지만 남편이 이런 라인을 보낸 건 갓 사귀었을 때 말고는 없었습니다. 나한테 보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어쩌면 그 유명한 라인 오발송이 아닌가 싶어서 그날 밤 돌아온 남편을 몰아붙였습니다. 있잖아. 이거 어떻게 생각해도 부자연스럽지 않아?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한테 보내려고 했던 거 아니야? 나는 물론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고 생각해서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의 남편은 아니, 너라고. 왜 그렇게 의심하는 건데? 예전처럼 사이좋게 지내려고 한 것뿐이야. 이거 하나로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히 남편의 주장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결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감이 이건 분명하다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말싸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 이 늦은 시간에 시끄럽구나. 무슨 일이니? 시어머니가 잠에서 깨서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사정을 설명하니 켜코, 적당히 좀 하지 않겠니? 매일 열심히 하는 남편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 정말 최악이잖니? 예상대로 나한테 화를 냈습니다. 물론 나도 반박했습니다. 이건 부부의 문제예요. 어머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를 하지만 그녀는 내 말을 끊어내더니 뭐가 부부니? 아내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주제에 어이가 없네? 라고 하며 더욱 격분. 결국에는 시어머니의 경로에 이야기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고 강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물론 납득할 수 없던 나는 강하게 나섰습니다. 탐정을 고용해서 남편의 행동을 조사하게 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바람 피운 것에 대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 손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확실하게 들어왔습니다. 잘 찍히지 않았어? 상대는 꽤 젊어 보이네? 20대? 어디서 이걸... 있잖아. 한 번은 의심을 샀으니까 조금은 자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날 싸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찍히다니. 이제는 화를 넘어서 어이가 없다. 오해야!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애초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어떻게든 무마할 생각인 거니? 부탁이니까 설명하게 해줘. 물론 변명은 얼마든지 하도록 해. 내가 과연 들을지는 별개니까. 어쨌든 되도록이면 빨리 돌아오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그리고 그날 밤, 자, 변명할 게 있으면 변명해봐. 사진을 들이밀면서 철저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진흙탕 싸움이 될 게 뻔해서 다른 친구 집에 잠시 맡겼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역시 충격을 받은 거겠죠. 이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니 반론의 여지가 없는 거겠죠. 어떻게든 변명하려는 남편. 이건 취재하려고. 사람이 많으니까 호텔이 좋지 않을까 하면서 상대가... 하지만 그런 괴로운 변명은 통하지 않죠. 그러면 호텔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 아니, 애초에 너는 취재하는 상대랑 팔짱을 끼면서 걷는 거야? 하지만 그걸 들은 시어머니는 적당히 좀 하렴! 라고 말하면서 일어섰습니다. 겨우 바람 피운 거 가지고 구시렁대는 거 아니야. 이것도 남자의 주변머리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렴. 이것도 낡아 빠진 관념에 대한 반론. 주변머리? 이 사람한테 그런 거 없어요. 매번 이렇게 그 낡아 빠진 가치관을 하나하나 밀어붙이지 말아주실래요? 이번 일에 관해서는 한 발도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그러면 빨리 이혼하면 되지 않니? 애초에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부터 반대였다고. 하지만 남편은 이 한마디에 허둥댔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나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시어머니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 이혼하라고요? 그렇군요. 내 태도를 의심하는 시어머니. 그래, 그럼 너 같은 며느리가 사라지면 아주 속이 시원하겠어. 그럼 이 집에서 나가주시겠어요? 지금 당장. 내 말에 남편은 잠깐 기다려봐. 부탁이야.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며 엉겨붙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시어머니는 더욱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라는 거니? 왜 우리 아키히로가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나가는 건 며느리인 너잖아. 타이는 빨리 나가라고! 또 뭐 착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편이 울고 매달려서 시어머니한테는 여러 가지 사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키히로 씨한테 부탁받아서 계속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참에 전부 말씀드릴게요. 우선 아키히로 씨는 회사를 관두고 프리랜서 기자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죠? 당연하지. 유능하니까 회사에 묶여있는 건 아까우니까 말이지. 틀렸어요. 프리랜서로의 재능은 하나도 없고 수입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는 비용 정도라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뭐? 하고 놀란 목소리를 냈습니다. 남편은 머리를 감싸며 그 이상은 말하지 마 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나는 남편의 허세는 어떻게 되든 좋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취재 비용이든 뭐든 경비가 드니까 말하자면 적자인 거죠. 그러니까 생활비는 거의 대부분 내가 벌고 있다는 말이에요. 맞벌이라는 건 완벽한 거짓말. 내가 이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단 말입니다. 남편이 팔리지 않는 기자를 하고 있는 것도 내가 평균 이상으로 벌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된 건지 제대로 설명하렴 아키히로. 그만해. 용서해줘. 어머님, 이걸로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나가라고 한 거는 이 집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이 집은 결혼 전부터 저희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제 개인 재산이라고요. 남편은 결혼 후에 바로 회사를 관둔 것도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는 안심감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멈추지 않고 모든 걸 말하자 시어머니는 열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허세를 부리고 싶은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당연히 남편의 벌이가 주고 내 벌이가 덤이라고 생각한 것이겠죠. 하지만 그게 아닌 현실을 그래도 이럴 거야 하면서 시어머니를 몰아붙였습니다. 남편의 벌이로 먹고 살 수 있잖니? 웃기지 말라고요. 이 집의 기둥은 나라고요. 거의 일도 하지 않는 주제에 가사랑 육아를 분담하자고 하고 베이비시터 비용까지 내가 내고 있는데 오히려 내가 떠받들여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말이죠. 사람이 번 돈으로 생활하고 게다가 불륜을 저지르다니 정말 배짱 좋지. 게다가 시어머니까지 집으로 끌고 들어오다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월세도 내지도 않으면서 어머님도 바보네요. 벌이도 없는 도련님한테는 필사적으로 대하고 벌이가 있는 나한테만 불만을 내뿜고 말이죠. 지금까지 의식주 전부를 해준 나한테 꽤 좋게 대해주셨네요. 내 멈추지 않는 분노에 시어머니도 무서웠는지 미안해. 몰랐단다. 그래도 아키히로도 조금 있으면 유명해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대게 해주면 안 되겠니? 이제부터는 너한테 집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 내가 전부 할 테니까. 응? 아니요. 어머님이 만드신 거 솔직히 너무 짜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딸도 생일을 취소당한 그날부터 할머니 싫어.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고 게다가 남편은 돈을 잡아먹는 벌레 같은 불륜놈. 이렇게까지 당해놓고 내가 이혼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내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입 다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두 사람의 짐은 내일 제대로 정리해서 저녁에 드릴 테니까 다시 와서 가져가시고요. 잠깐 기다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쫓아내지 않아도. 그래,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머니는 연세도 있으시고 좀 더 상냥하게 대해주는 게. 꾸물거리면서 변명하지 마. 당장 나가! 그렇게 나는 두 사람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물론 호텔 비용은 한 푼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바보 남편을 내쫓고 나서 그 기세로 짐을 쌌습니다. 그 후로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서에 내 몫을 바로 기입했고 그리고 뻔뻔스럽게 찾아온 남편한테 이혼 신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짐과 함께 내쫓았습니다. 불륜에 대한 위자료도 확실하게 청구했고 물론 지불할 능력이 낮은 게 분명했기에 지불하는 게 한 달이라도 늦어지면 그 다음 달에 전액을 지불하는 걸로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남편은 저항하려고 해도 변호사를 선임할 돈조차 없었고 연금으로 살고 있는 시어머니한테도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위자료라는 이름의 부채를 아는 무지개 남자와 그 어머니는 세상에 방치되었다고 합니다. 이혼 소동도 있었기에 한동안 딸을 친정집에 맡겼습니다. 돌아왔더니 남편도 시어머니도 없어서 처음에는 놀랐지만 집이 커져서 좋아 라고 하면서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나는 나대로 시어머니와 남편이라는 돈 먹는 벌레들한테서 해방돼서
쾌적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베이비시터나 친구가 집에 찾아와서 싱글맘으로 살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수선하고 평화로운 매일을 보내고 반년 후 남편의 이름을 설마하니 TV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젯밤 주소불명 사이토 아카이로 용의자가 강도 용의로 체포당했습니다. 프리 저널리스트를 자칭해서 버섯가게에 취재차 들어가서는 직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강탈. 협력자는 사이토 용의자의 친어머니라는 인물로 생각되지만 소동이 일어난 곳에서 넘어져 팔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나는 이미 이혼을 해서 성이 야마모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살던 집은 임대로 내놓고 지금은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타인이 된 지금은 이 뉴스도 놀랄 정도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모자간의 강도질. 게다가 전 시어머니는 엄청난 부상이라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꼴 좋다고 하면서 웃는 쪽이겠지만요. 지금은 재혼도 새로운 사랑도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드디어 손에 넣은 행복한 나날들을 충분히 즐기고 싶다고 생각합니다.